부동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 하고 그 부동산 가운데서도 부동산 투자에 임하셔야지만 물가의 상승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내 실질적인 임금은 떨어지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내 집장만 하는 거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우선 새해 명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원하시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하이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약간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양극화에 대한 내용인데 국세청이 집계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의 평균 임금이 약 연 4,4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1% 안에 들어가는 소득자를 보아하니 약 연 소득이 3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집계가 되었고 0.1% 안에 들어간 소득자는 약 10억 정도의 연소득이 발생되었다라고 조사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의 편중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소득의 격차뿐만 아니라 자산의 양극화가 크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산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테고 또 부동산에 있어서도 반드시 부동산 투자에 먼저 임해야지만 자산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 판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다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 평균 연봉이 4,214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상위 2만 명은 연봉이 10억 원에 육박했고 근로소득 상위 1% 비율도 4년 만에 7.3에서 7.9%로 약 0.6%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9일 국세청이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약 2,054만 명의 연간 총급여액은 865조 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인 2021년도보다 약 200만 원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위 0.1% 구간에 속한 2만 539명 총급여액은 20조 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9억 8,800만 원, 10억에 육박한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상위 1%의 근로소득자 20만 5,400명의 평균 소득은 약 3억 3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었고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부의 편중은 더 심화되는 추세이고 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였습니다. 2018년 2.1%보다 약 0.3%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이고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3%에서 7.9%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의 편중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자산의 양극화도 엄청나게 크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자산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선 반드시 부동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 하고 그 부동산 가운데서도 부동산 투자에 임하셔야지만 자산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돼야만 하는지 뒤에 판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하위 가격에서 그리고 최상위 가격 그 딱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중위 가격이 9억 5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위 가격에 부합되는 지역으로서 서울 성북구 지역을 좀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성북구 지역 일대에서도 기름 뉴타운 지역, 우리 기름 레미안 1차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에서 가장 입주가 빨랐던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좀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이 아파트 2003년식입니다. 그러면 지금에서부터 약 20년 차 도래된 아파트죠.
이 아파트 31평 기준에서 요 당시에 분양 가격이 초기에 얼마였냐면 2002년도에 분양 가격이 2억이었습니다. 2억. 그리고 2003년 입주한 이후에 가격이 얼마 정도 되었었냐면 매매 시세가 요 당시에 3억 정도 되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약 1억대 후반, 전세 가격이 1억 8천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광범위하게 앞에 뉴스 기사에서 본 건 직장인 기준이었고 더 크게 도시 근로자 기준에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 따라 도시 근로자 2인 기준에서 03년식 그 당시에 약 30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소득으로 따져본다면 약 3,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3,600만 원. 자, 1995년도까지 뭐 한 28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이 98년도 IMF를 겪고 나서 임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약 250만 원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임금 상승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드디어 2003년이 도래되고 나서 월 300만 원이 돌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가구 소득 대비 연소득 비율을 나타낸 PIR 지수가 있습니다. PIR 지수. 일명 연소득을 얼마나 모아야지만 내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 비율의 지수를 나타낸 게 PIR 지수인데 그 당시 지수가 8.3배의 지수가 나왔습니다. PIR 지수가 8.3배. 자,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이후 2023년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기준 실거래가 평균으로 따져보면 요 레미안 1차 아파트 매매 9억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기준에서는 5억 중반, 5억 5천 정도 됩니다. 5억 5천. 그리고 똑같이 도시근로자 기준에서 2인 기준입니다. 월 임금 상승이 되어 500만 원까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연소득으로 따져보면 연소득 약 6천만 원 정도 된 상황이죠. 자, PIR 지수를 보게 되면 15배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지금 2003년과 2023년 약 20년 만에 PIR 지수가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예전에는 8년 3개월 정도면 내 집 장만이 가능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약 15년 정도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야지만 내 집 장만이 가능해졌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집 장만이 어려워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연소득도 증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연소득의 상승률이 약 167% 정도 상승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167%. 그에 반해 주택가격이 2003년에 매매 3억짜리가 2023년 9억까지 상승한 수치였죠. 이걸 따지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약 300% 정도 상승한 수치다. 따라서 임금이 아무리 많이 시간이 지나서 상승이 되어도 주택가격이 상승한 수치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근로소득을 많이 저축을 해서 모은다라고 하더라도 내 집 장만이 어렵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 당연히 내 임금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목 임금도 올라간다. 근데 임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도 올라가죠.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적인 내 실질 임금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매년 물가가 똑같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구간이죠. 물가가 상승이 되니 내 지출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자제분들의 교육 비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는 구조죠. 물가가 올라가니 임금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또 외식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비나 뭐 의식주 전부 다 올라가죠. 그래서 지출 비용이 계속 높아진다. 따라서 내 임금도 올라가지만 물가의 상승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내 실질적인 임금은 떨어지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앞으로 금리는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명목임금은 상승될까요? 명목임금은 동결됩니다. 자, 한번 올렸던 임금은 떨어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되는데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둔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디플레이션은 경험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처럼 물가는 계속 둔화될 수 있습니다. 자, 물가가 둔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성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이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번 올렸던 임금은 떨어뜨리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임금은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내가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임금 동결 및 실직 상태로 내가 앞으로는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내 집장만 하는 거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모든 자산 시장은 길게 보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승과 하락이 공존된 상태에서 장기적 우상향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집값이 잠시 조정을 보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매의 기회를 창출해야지만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자산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거다. 자, 만약에 2003년에 이 매매 3억 부담이 됐던 사람이었다면 이 당시에 내가 레버리지를 좀 이용해서 투자로 접근했다면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갔던 겁니까? 1억 2천밖에 들어가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 연소득 3,600만 원에 몇 년을 모아야지만 투자금 확보가 가능했었던 겁니까? 3년이죠, 3년. 3년만 모았다면 나는 이 아파트 전세 레버리지를 좀 이용해서 먼저 선매수, 선확보가 가능했었던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모든 자산시장은 우상향하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네요. 내가 실제로 전입하지 않아도 자산 가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 매매 9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출 또는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로 접근해서 선점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미리 선점을 해놨다면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자산의 가격은 상승이 되다 보니 결국 자산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상승되니 당연히 전세 가격도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전세도 요 당시에 만약에 전세 1억 8천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더라도 전세 5억 5천 올라간 이 기름 레미안 1차 아파트 20년 동안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세로 전입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전세도 마찬가지 전세 규제를 할 수 있는 DSR이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젠 전세로 가면 나중에 또 엄청난 자산 양극화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집값이 조정을 보거나 하락하는 구간일 땐 반드시 기회로 삼으셔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 명절 가족들과 이런 자리에 오순도순 모아서 무슨 얘기합니까? 당연히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연히 명절 때 기분 좋은 얘기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현재 이 경제 상황에 맞춰서 내 자산에 대한 고민을 자제분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